はい、ではこれから、第160回ですね、韓国草の根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を始めます。今回はですね、韓国の入管制度と難民問題ということで、イ・ジェミンセンターという民間団体で働いている、イ・ジェミンセンター、チングですね、友達ですね、という団体で働いている、弁護士のイ・エジさんから、この問題について、レポートをしていただきます。오늘은 그 한국의 출입 관리 체제하고 난민 문제라는 주제로 이주민 센터 친구에 일하고 계시는 이혜지 변호사 또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예지라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본어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の名前は 이예지 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 皆さんも 혹시 가능하면 뭐시 요러시겠다 가오다스테 학습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분들을 이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일을 3년째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이제 특별히 중국 동포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 대림동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私はですね、移住民センターチングという民間団体で、もう3年間ですね、無料でそういう移住民の相談をしている EAG です。このチングという団体はですね、대림동죠? 네, 맞아요. 대림동은 크로 쪽이네요. 영등포구입니다. 구 영등포네. 옆에. 네. 영등포区にある 대림동 というで、ここはですね、中国から来た人たちが結構多く住んでるんですが、そこに事務所があります。そこで、今働いているそうです。ね。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はい、じゃあ画面共有。 오늘 제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난민법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今日はですね、韓国の出入国管理法と難民法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네, 법 얘기라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硬い話で、つま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なるべく簡潔に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끝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質問もたくさんしてくださるとありがたいです。 일단 저희 센터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센터는 이제 10년이 이제 넘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まず 저희 センターの紹介します。もう、できて10年以上になります。 옆에 한자로 써 있는 것처럼 평화, 인권, 공존이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자, 혐오 차별을 철폐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右側にありますね、平和人権共存というのが私たちのいわばモットー、スローガンになっています。で、外国人住民を受け入れて、差別に反対し、共に暮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目標にしています。 그래서 저희 사진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까 했는데 동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動画がありますので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 네, 잠깐 저희 사무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동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의 유튜브에 드디어 나오다니. 이주민 센터 친구에서 일하는 이진혜입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2012년부터 그 대림동 지역에서 이주민분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하거나 연대 활동을 하거나 또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고요. 네, 물레동에는 그 이주 배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투소토카라고 하는 센터가 있고, 저쪽에 신도림 근처에는 서울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라고 하는 서울시 위탁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림 쪽을 이제 휘어잡고 계시는데 아직 골목까지는 침투하지를 못했습니다. 골목은 제가 아직 장악하고 있는. 올라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경찰을 서울 대림동이 이른바 범죄 지역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봉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발단이 됐는데, 영화 속에서 대림동은 어두운 밤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경찰도 무서워하는 곳으로 설명됩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된 대림역 12번 출구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에 SNS엔 대림동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포단체들은 대림동과 동포 사회에 대한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판결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제작사의 그 사과를 받아냈거든요. 이거는 일대 쾌거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것 덕분에 이제 조영관 변호사님이 또 동포사회로부터 이제 감자패도 받으시고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벌써 몇 년 전. 자막이 어떤가요? 유튜브 자막이 어떨지 한 모르겠는데. 정도는 맞아요. 네네. 어차피 자막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센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듣게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センターは写真で見ても、今のビデオを見ても分かるようにですね、こう外国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地域です。そこにあるので、やはり差別とかですね、いうのも、よく起きる、そういうような地域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체류 자격, 비자 문제고, 그것이 이제 출입국 관리법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やはり外国人はですね、一番問題になるのはビザですね。在留資格の問題ですので、今日まず、出入国管理法、これ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먼저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매달 출입국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입국 통계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韓国の法務部で、毎月ですね、外国人の統計が出ています。で、それを見てお話をします。 보시면 제일 최근 통계가 2023년 5월 말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3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불법 체류라고 하는 미등록 체류자들은 약 42만 명으로 전체의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36만 명 안에 그 네. 미등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어요. ですね、5月末現在で、236万人ですね、約が韓国に住んでいます。で、その中にですね、いわゆる未登録、オーバーステイなり、ですね、そういう外国人も42万人ですね、ほど含まれています。 보통은 이제 비자 종류를 단기, 장기, 그리고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단기는 90일, 기준이 90일이에요. 단기랑 장기를 구분하는. 그래서 90일 이하, 3개월 이하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여행 비자라고 해가지고 따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90일 이상 머무르는 비자는 장기 체류 자격이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소 신고를 하는 분들은 재외 동포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외국인 등록도 하지만 거소 신고라고 해서 마치 주민등록처럼
동사무소에다가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これまず3つに大きく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90日以下の短期滞在ですね。これはですね、旅行などで滞在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次はですね、長期ですね、90日以上の滞在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そして3番目がですね、外国に住んでいる韓国人に対して、自分が住んでいる、いわゆる役場にですね、住んでいるという申請をするということで、また別に管理されているそうです。この3つの種類があります。 네, 그래서 제가 국적별로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을 통계를 재고 있고, 특이한 거는 한국계 외국인을 따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で、このようにですね、国別にも統計を取っていますので、韓国系ですね、というのを別に数字を出しています。例えば中国なども見ると、그러면 중국에 지금 85만 명쯤에 61만 명이 네, 한국계 중국인인 걸로. 조선족. 네, 맞습니다. だから例えば中国の場合は88万人の中に61万人いわゆる朝鮮族ですね、韓国系ということで別にこの数字を出しているそうです。 네, 그래서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23년 5월 기준으로는 약 4만 명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네요. 次は中国の次はベトナムですね。で、日本はですね、今4万人ぐらいですごく減りました。 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일본은. 아, 그러게요. 많이 줄었죠. 확 줄었네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넘어가 네. 화면 전체로 해달라고 왔네요. 화면, 네네. 네, 좀 잠시만요. 그릇이 작아가지고 크게 보고 싶다고. 네, 잠시만요. 이거를. で、先ほどの4万人のうちですね、多分統一教会で結婚できた人たち、女性がですね、1万人ぐらいいるはずです。 일본 사람 중에서 통일교에서 결혼 온 사람이 아마 10,000명 정도 있어요. 아하. 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좀 네네, 잘 좋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체류 자격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A부터 GH까지 있고 A-1, A-2, 뭐 C-3, 뭐 C-1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갔는데 사실 여기에서 뭐 F6-1, F6-2 이런 식으로 세부 번호까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자들을 조건을 따라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체류 자격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次、在留の資格ですね。種類が、例えば左の方、A、B、C から H まであります。A が公務、その次がビザの面を、ビザなしでもいいというのか。あとは短期滞在、非、就業の専門人材、長期の、経済活動とか、長期滞在、その他、あとは観光の関連の就業ですね。そういうのがあって、でその中でもまた右側の方に、例えば F の2、例えば僕なんかは F の2なんですけど、パートナーが韓国人なんで、そういうふうにまた細分化されています。제가 F2거든요, 지금. 아, 좋은 네. 비자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僕が F2 ですと言ったら、いいビザを持ってますね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고 오늘은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 체류 자격을 원래는 사증을 이제 외국에서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ビザというのはですね、韓国に入国する以前に、その外国で、もらうというのが原則になっています。 다만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입니다. 韓国で新しく在留資格をもら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がいます。代表的な例がですね、韓国で生まれた子どもたちです。 한국은 국적 취득에 있어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한국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도 외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韓国もです日本と同じように、いわゆる血統の方でね、属地じゃないので、生まれた地域で自動的にその国の、国籍をもらえるという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ですので、母親、あるいは父親が韓国人でない場合、両方あるいは片方が韓国人でない場合は、その、父親なり母親の外国の国籍に従って、ビザをもら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출생 신고를 할 수는 없고 본국에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이제 대사관이 없는 경우라던가 난민 신청자라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 같은 분들은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미등록 체류인 경우 아이들도 그 지위를 상속받아서 미등록이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で、韓国の場合はですね、子供が生まれたら、ただ外国人の場合は、韓国のに生まれたという届け出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まずですね、自分の国で生まれたということを届け出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ただ、大使館がない国であったりとか、難民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オーバーステイなどで不法滞在になっている場合はですね、自分の本国での出生届というのを出さないので、こういう場合はですね、完全に、在留資格ももらえないということに、子どもたちや赤ん坊はですね、在留資格もらえ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 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외국인 아동도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국회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법안을 아주 최근에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발의니까 아직은 통과돼 있지 않나요? 네, 아직 통과되진 않았고 저희가 그걸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ですので、これは非常に非現実的なので、外国人もですね、韓国で生まれたということを届け出ができるように法律を変えてくれということを今、言っていますので、ようやく国会も今動き出したという状態です。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등록 체류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미등록인 상태로 쭉 한국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비자를 부여하는 그런 구제 대책도 인권 단체들에서 요구해서 아주 최근에 새롭게 법무부가 발표를 한 정책이 있습니다.
また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親がですね、未登録の場合、子どもも結局未登録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よね。それでずっと大きく成長した子どもたちに、ちゃんとビザを与えるという法律ですね、制度も그 새로 비자를 주는다는 게 법무부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네, 통일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대책인데요. 그건 제가 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法務部でもそれを未登録の子どもたちにビザを与えるということを発表したそうです。これはまた後で、説明をします。 넘어가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은 D2를 가지고 있는데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G15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D2에서 G1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H2 동포가 F4 동포 비자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E9 비자를 받고 일을 하러 왔다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E7으로 더 나은 체류 자격을 위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들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また在留資格を韓国内で変更するということも、そう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例えばですね、学生ビザで来て、学生の資格で滞在して、その後難民申請をするというケースもあるそうです。あるいはですね、訪問ビザで来て、それからいわゆる海外の同胞ですね、ということに資格を変更する人もいますし、また、単純の作業の単純就業で来て、その後、資格を取って、特定活動に、在留資格を、ランクを上げると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 네, 그리고 넘어가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그 연장 가능한 상한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G1 비자. 네. 저는 지금 3년 받아요. 네네. 한 번에 이제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계속 있고 싶으면은 연장을 신청을 하러 가셔야 되죠. 그리고 특히 E9 일하러 들어오시는 E9 비자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머무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류 기간이 남아있을 때에 출입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만약에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またですね、在留期間の延長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例えば僕なんかはF で持ってるので、いっぺんに3年間出るんですけど、普通は1年ごとですね。で、例えばですね、E9 という、いわゆる雇用許可制によって韓国で働いている人たち、この場合は最大で3年10ヶ月までなんですよね。で、これを過ぎてしまうと、法を違反したということで、罰則金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는데 이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이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부 특별 합동 단속이라고 해서 거의 2달 정도씩 경찰이나 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이런 각 부서들이 합동해가지고 단속을 재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단속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이 집중 단속 기간에는 잡혀가서 바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지고 저희 센터에서도
제 남편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단속돼서 잡혀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류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またですね、登録していない在留者ですね、いわゆる不法滞在ですね、法務部へありますが、に対する集中した探索ですね、というのが、特別探索というのが毎年のように行われます。で、現在もですね、ちょうど行われている時期で、例えばですね、自分の夫が捕まってしまったと、どう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で、奥さんがセンターに相談しに来るということもあるそうです。で、この場合は捕まると収容されると、すぐ強制退去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문제는 법무부의 이런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 그리고 뭐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뭐 마약이나 뭐 도박 이런 것들, 불법 도박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법무부가 표현하고 있는 방식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법 체류자가 단순히 출국 기간을 도과해서 체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낙인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で、また法務部がですね、このような、不法、滞在ですね、外国人について、例えば麻薬などの犯罪、あるいは賭博などの犯罪とか、そういうものと一緒にですね、セットで報道したり、コメント出したりするわけですよね。で、これによって一般の国民というのは、単純にですね、在留が許可された期間をオーバーしただけのにもかかわらず、当該の外国人がまるで重大な犯罪を犯したような、そういったイメージを植え付ける、そん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미등록 체류자들을 합동 단속하는 법무부의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 의견서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하게 이 미등록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단속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도망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등록 체류자들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이런 행태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ですので、このような、合同した取り調べですね、取り調べと、短縮かな、法務部あるいは警察、場合によっては雇用労働部などが一緒にやるそうなんですが、非常に無理に強制的にやるために、その過程で怪我をしたりとか、場合によっては逃げて、建物から落ちて亡くなったというケースもあ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こういった、合同の、短縮をやめろと、強制、のやめろという、記者会見なども行っています。 이 사진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발언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ここでマイクで発言しているのが私です。이혜지さんです。 네, 그리고 이제 강제 단속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진 출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 단속을 하는 기간에 외국인이 단속 전에 자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도 면제하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입국 규제도 유예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自主的な出国ということも、呼びかけています。で、自主的に出国した場合はですね、いわゆる反則金の支払いというのも免除されますし、また、不法滞在ということで、その後入国ができない場合があ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措置も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
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이렇게 강제 출국이나 자진 출국 제도 같은 거를 계속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숫자가 오히려 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는 보다 근본적으로 왜 미등록 체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ような取り締まり、あるいは自主的な出国という制度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いわゆる未登録の滞在者というのは数は増えています。ですので、法務部はやっぱりしっかりですね、なぜこ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も増えていくのかという原因について調査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보시면은 미등록 체류 기간에 따라서 법무부가 부여하고 있는 그 범칙금의 액수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과도한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달 이하부터, 그러니까 1일 초과 한 달부터 최대 7년 초과하는 기간까지 거의 제가 N으로 환산을 해서 나름 적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들은 쉽사리 이제 자기가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범칙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출입국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この表がですね、いわゆる不法滞在の期間によってですね、反則金がいくらになるのかという、リストになります。ですから、例えば1年間の場合だと、日本円でも70万になるわけですよね。で、最低で7年だと、日本円で300万円です。で、やはりこういった反則金を支払うのが嫌だということで、出頭しないという場合もあるわけです。 네, 다만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같이 인권 친화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같은 범죄 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어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でまたですね、滞在期間の延長の特例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いわゆる外国人の人権が迫害された場合ですね、例えば家庭内暴力であったり、性暴力、あるいは児童に対する虐待だったり、人身売買、という場合はですね、特別なことと、ケースだということで、滞在期間を延長するということを認めています。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예외 조항이 신설이 되기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전염병 확산도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혹은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조항으로 아주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またですね、コロナによってですね、新しい条項も生まれました。これはですね、国の非常事態ですね、伝染病であったりとか、国家の戦争状態とかね、天地、そういった災害ですね、そういう場合に、職権あるいは当人、外国人当人の申請に従って在留期間の延長というのを認めるようにしました。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약간 너무 시기가 지난 뒤늦은 조치였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법이 아직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는 체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비자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때 저희도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この条項というのは22年の2月にできた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2020年、21年、コロナが非常に流行していた時期では全くこのことがなかったので、非常に多くの外国人から、在留期間がオーバーしてしまったというで、本国にも帰らないという状況だということを、多くの相談を受けました。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무부가 코로나19 때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취업도 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허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간만 연장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1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힘들게 한국에서 체류했어야 되는 그런 외국인들의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일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네, 일을 못했어요. 비자 연장이 안 되면.この특례로 연장 되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원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면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면은 비자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때 당시에 출입국이 비자를 연장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출국 기한을 유예해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비자는 없는 상태인데 미등록은 아닌 되게 애매한 상태로 체류를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장기간 시간 동안 애매한 입장에서 체류했어야 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で、コロナの時はですね、例えば、働けるビザを持っていた場合は、ビザの延長で続けて働く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が、例えば学生などはですね、結局、出国する日にちを特例で、なんていうかな、後にしてあげるみたいな、そういう形だ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韓国に合法的に滞在はできるんですが、仕事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状況の中で、非常に経済的にも厳しい状態に置かれた外国人というのが非常に多かったそうです。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의 남편, 한국인 배우자가 보증을 철회하면, 그 신원 보증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그 밖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이런 범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출국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またですね、保証人がですね、保証を撤回した場合ですね、あるいは、不正な方法で、許可を得た場合、犯罪を犯した場合、そういった場合はですね、この在留許可というのが取り消されたり、あるいは変更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일단 제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외국인 보호에 관한 규정인데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등록 체류를 했거나 아니면 뭐 단속을 여러 번 피해서 도망 다녔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뭔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는 외국인이 단속이 되면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외국인 보호소에다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強制退去ですね、の対象者、例えばですね、今までの短足を取り調べを何度も逃げたとか、あるいは不法行為を行ったとかいう外国人の場合はですね、保護施設に収容されるわけです。 근데 문제는 이제 제63조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で、またですね、一番問題なのは最後の63条で、保護施設、強制退去、強制送還ですね、ができるまで保護施設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逆に言うと、これは、保護施設の収容期間の上限を全く定めていないので、ここは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런 상한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2번이나 사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で、この上限がない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ですね、何度も指摘されてますし、また憲法裁判所でもこれは뭐 헌법의 위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 63조는 네, 헌법의 규정에 어긋나다는 네, 관례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한이 없기 때문에. 上限がない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非常にこれは批判の声が多くあるそうです。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 상한을 보호 기간에 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3년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でまたですね、この63条に関しては、いわゆる上限が定め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は、憲法に違反するという判例が憲法裁判所で出ています。 앞서서 2014년이랑 2018년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이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以前はですね、これは憲法に合ってると、合憲だという判決が出たことがあるんですが、今回は違憲だという判決が初めて出たわけです。 하지만 이 앞으로 2025년까지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그때까지 법을 바꿔라라고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최소 그때까지는 법을 빨리 바꿔라라고. で、その時のこの判例で遅くともですね、2025年までには法を変えるということが関係で出てます。で、そのためにですね、変え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まだ法務部は具体的に何も動いていないそうです。 일단 외국인 보호소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잠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で、次はですね、外国人保護所ですね、収容所の現実情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외국인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감옥입니다. 外国人保護所となってますが、実際はもう、刑務所、収容所という性格になっています。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사생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4時間ですね、監視を受け、またプライバシーが全く保護されていない、生活になっています。 새창살 사이로 이렇게 배식을 하고요. 下の写真にあるようにですね、鉄の食事の、が出入りするところもこうやって、特別な小さい穴から行っています。 외부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공중 전화만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중 전화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쓸 수 있는. また外部との、連絡というのはですね、公衆電話があり、決まった時間だけこれは使えるそうです、カード式で。で、携帯電話というのは許可されていません。 만약에 소란을 피우거나 보호 관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소란을 피우면은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독방에 가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またですね、暴れたり指示に従わない場合はですね、右の下にあるいわゆる
懲罰房ですね、に入れられます。 그래서 이제 식단이 부실하다라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식단을 좀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슬람 같은 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종교적인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적으로 식사를 사서 반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これは、で、また食事に関してもですね、非常に質も良くないですし、また宗教的な理由によってですね、食べられない食材がある人がいるわけですよね、イスラム教徒のように。そういう配慮というのもされていませんし、自分の金で外部の食事を食べるということも許されていません。 심지어 구치소나 교도소도 사식을 반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거에 비교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空地層な表務所の지정된 법적도 뭐 음식 사가지고 먹을 수 네. 있는 거죠. 네네네. 刑務所とかですね、留置場の場合はですね、指定された業者があって、そこで金払えば、外の食べ物を食べられるんですよね。で、この外国人の保護所の場合は、それもでき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양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는 수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제때제때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구금 중에 사망하는 사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그만큼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거의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은 병원으로 옮기는 그래서 옮기다가 사망을 하는 아니면 아주 건강이 약화돼서 겨우겨우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의료적인 접근권이 떨어져서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また非常に食事でも栄養不足ですね、また閉じ込められた生活の運動不足など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体の調子が悪くなり、でそれにもかかわらずですね、適切な医療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でいます。そのためですね、この保護所の中で死亡した場合とか、あるいは入院してそのまま亡くなる場合、あるいは帰国してすぐ亡くなる場合など非常に問題が多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제가 여기에다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で、ここには書いてありませんが、一回ですね、外国人保護所の中で、火災が起きて、で、鍵がかかっているので、外に逃げることができずに、その火災によって亡くなったと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공중전화로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外との連絡というのが、先ほど言った公衆電話だけに限られていますので、非常にですね、本人の権利を守る、そういう防御というかな、そういう権利というのがですね、非常に制限をされ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호소에 지내면서 자기 아내가 몰래 도망을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인 관계도
보호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이런 피해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ですので、ある保護所に収容された外国人の場合はですね、それによっていわゆるパートナー、奥さんがですね、逃げてしまったんですよね。それによって非常に衝撃を受けたという、ケースも実際に、目撃をしています。 네, 그래서 이거는 했고, 최근에도 외국인 보호소에서 인권 침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아이가 아빠가 미등록 체류자로 단속이 되면서 아이가 갈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이도 함께 지하에 있는 그 보호실에 감금을 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공개로. 네, 그러니까 공개해줬나요? 네. 左側の写真、これはですね、情報公開制度で要求して入手した写真なんですが、3歳の子供ですね、もう行くところがないということで、父親がオーバーステイなわけで、結局子供も一緒に収容されたというケースです。 이 당시 아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어쩔 수 없었다. 아이가 갈 곳이 없고 동의한다고 해서 구금했다. 같이 보호를 했다. 자기들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これに関してですね、法務部は最大限の配慮をしたと、子どもは行くところが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が、法務部그거는 거짓말이죠. 애는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아이를. 그런 시설은 없어요. 법무부가 따로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사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法務部の中にはですね、子どもを保護する施設はないので、個人的に保護しろというケースはあるそうです。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른바 새우 꺾기라고 하는 자세로 팔과 다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함께 묶어서 포박하는 형태의 인신 구속을 하고 1인실에 감금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법무부는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너무 심각하게 반항을 하고 혹시라도 자살을 시도할까 봐 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은 이러한 법무부의 행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右側はですね、手首と足首を一緒にいわゆるエビを結んでですね、いわゆる独房、懲罰房に入れたという事例です。で、法務部はですね、当該の収容者が非常に暴れ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がない、仕方がないというふうに弁明をしたんですが、結局このような非人道的な、懲罰っていうのかな、が行われています。네, これはなんかな、日本が教えたような気がするな.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르쳐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 법무부가 저희 나라에서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법무부가 왜 어떻게 Ministry of Justice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의문이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で、法務部というのはですね、英語で言うと Ministry of Justice ですね。正義で、なぜ正義なんだというふうに、こういう報道、事例を見たり聞いたりするたびにですね、非常に腹が立ち、そうです。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미등록이어서 아이들도 같이 미등록이 되어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을 위해서 아주 최근에 법무부가 구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また、未登録の子どもですね、を救済するための対策という指示をですね、法務部がつい最近出しました。 대체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6년 이상 체류를 했고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그 아이한테는 새롭게 비자를 주고 부모한테도 새롭게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비자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これを言うとですね、韓国で生まれた未登録の子どもがですね、学校に通いですね、で学校通ってるという場合、6年以上韓国内に滞在し、で国内の小中高校に在学中の場合はですね、その子どもがですね、卒業するまで、また親にもですね、登録資格を与える、滞在資格を与えるという特例の措置が出ました。 다만 부모가 체류 자격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범칙금 있잖아요. 그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이 구제 대책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これをするためにはですね、先ほど見ました罰則金ですね、これ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よね。で、これを金額がお金を準備できないと、支払えないということで、この制度を使っていない、使えない外国人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 대책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등록인 아이들을 위해서 법무부가 새롭게 어떤 대책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이 사회에 알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이 아이들이 최소한 교육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で、非常に問題がありますが、これもですね、現状を若干良くするという、良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ためにですね、市民団体などが今まで非常に多くの努力をしたわけです。で、その努力の結果としてようやく法務部が動いたん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이 구제 대책이 2025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대책이고 또 범칙금이 아주 많이 부과되는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法はですね、措置は2025年までです。で、また反則金の支払い額ですね。 というのも非常に大きいという、そういう問題がありますので、制度自体はまた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変え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네, 아이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떡하죠? 제가 난민 얘기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아이고 시간이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난민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통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2012년에 처음 난민법이 생긴 이후로 총 9만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했고 이제까지 약 그 절반인 48,000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300여 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500명 정도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걸 받아가지고 약 3,800명 정도가 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률은 2.8%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まず韓国の場合はですね、2012年に難民法ができました。13年から施行されています。で、1994年以降ですね、
今年の5月末までに難民申請した人というのが、91,748名で、審査結果が完了したというのが48,000ですね。で、その中でですね、難民に認定されたのは1,368名です。で、また2,518名が人道的な理由で滞在を許可するというので、合わせて3,886名で、難民の認定率が 2.8%、保護の認定率が 8% と非常に低いですが、日本よりは高いですね。그래도 일본보다는 높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가져왔을 때, 일본은 0.3%, 그리고 바로, 日本はですね、難民認定率が 0.3% です。 네,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한국이 18등, 그러니까 19개 국가 중에 한국이 18등이고 일본이 19등입니다. これ違うでよ。 아, 꼴찌가 일본입니다. 아, 근데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한국이 맨 위에 있고요. 네, 그 밑에 5개 내려가면 일본이 0.3%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とにかく日本が一番ひどいですね。0.3%、韓国が 1.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ですので、韓国もですね、難民を認めない、受け入れない国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 난민 제도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가 정보 공개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いろいろ問題がありますが、まずですね、法務部が情報公開をちゃんとしていません。 그리고 두 번째는 남용적 난민 신청이라고 해서 2번, 3번 계속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법무부가 체류 자격도 주지 않고 출국 명령을 내리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네. 횟수의 제한이 있어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難民申請ですね、1回じゃなくて2回、3回出す場合ですね、法務部がいわゆる強制的に退去するようになんかそういう誘導をしているそうです。で、難民申請の回数自体は制限はないそうで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건수들이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인데요. また一番大きな問題はですね、個別の審査というのがちゃんと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 사건은 많고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매우 적기 때문에 법무부가 공무원들한테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担当公務員がですね、処理する件数が非常に多いために、早く処理しろという圧力を受けているそうです。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건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난민 면접 조서를 위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で、そのためにですね、担当者がですね、難民の申請書類を偽造するという事件も起きたそうです。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난민 인터뷰에서 전혀 하지도 않았던 거짓말이 기재가 되어 있고 난민 신청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ですので、例えば難民申請に対する理由もちゃんと書かれていないし、また言ったこともない文章、質疑応答が載っていたりとかいう事例があったそうです。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돈을 많이 벌면 돌아갈 거다라고 하지도 않은 말들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여러 조서에. そっか。特化ってね。복사して。 네네네, 복사. 정확히.
で、例えばですね、金を儲けるために韓国にやってきて、金を儲かったら、金は貯まったら本国に帰るんだという同じ答えがですね、何人からも出てきたそうです。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全くね、こういうのは、こんな、嘘をやってるのも本当想像もつきませんでした。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터지고서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는 담당자를 징계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조서가 위조된 피해자들은 재심사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법원은 이 조서가 조작된 피해를 입은 난민들에게 국가가 3,700만 원을 피해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結局ですね、この、書類を偽造した公務員は、処罰を受けてですね、で、また再度、この難民審査をもう一回やるという決定がされました。で、またつい最近はですね、裁判所は、国家の損害賠償ですも認めて、3700万ウォンを支払えという判決が出ています。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가 아예 재신청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을 애초에 할 수 없게끔 난민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똑같네요. 네. で、またですね、最近法務部はですね、この立法の予告としてですね、何度も難民申請をできないようにちょっと変え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そうです。 그래서 역시 이런 계약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계약을 폐기하라라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ですので、市民団体はですね、この、法務部の改悪に関して、これは廃棄しろという要求をしています。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주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연대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저 풍선이 많은 거는 인종차별 철폐대회라고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벌인 모습입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移住民、外国人の人権を変えるためのさまざまな活動というのも行われています。下の写真を見るとですね、風船ありますね、左側に。これも人種差別を撤廃するという行動の時の写真だそうです。 그 가운데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이주 관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다지는 그런 행사가 열린 모습입니다. またこのようにですね、移住労働者ですね、を支援する団体のネットワークを作るという動きもあります。これは真ん中の写真です。 제가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무국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왔고 수십 개의 단체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イエジ弁護士がですね、この時の準備をしたそうなんですが、300人が集まり、全国から50ぐらいの団体が参加したそうです。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보시면은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주 인권을 위해서 더 나은 판결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주 인권을 위해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강아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주 인권 분야에서 발전시킨 판결 아니면 방해가 된 판결들을 모아가지고 판결을 분석하는 그런 책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고, 역시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右側はですね、移住人権、外国人人権に対するですね、の改善に対して役に立つ、そういった判決を集めて分析して、集めて、毎年出しています。これは弁護士が集まって、行っているそうです。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또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ね一緒に頑張っているさまざまなメンバーがいますので、今後ですね、状況は改善す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그래서 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はい、準備した内容はここまで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皆さん、顔出せる方は顔出して、감사합니다。すいません、もうあと15分ぐらいしかないので、僕が一つだけ, 앞으로 15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먼저. 10분, 15분은 가는데,僕が一つだけまず聞きます。雇用許可制という制度が韓国はあるんですよね。で、そのビザというのは先ほどの中でどれなのかちょっと聞きますね。 고용허가제 비자는 아까 말한 어느 무슨 E가 되는 거예요? 네, E9입니다. 고용허가제로 E9인데? 들어오신 분들은. 비전문 네, 취업인데요? 맞습니다. 네네네. 고용許可制はですね、先ほど出た、またPPT は皆さんにまた送りますが、E の9、長期就業経済活動の中の非専門職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가 지금 5개 있는 거죠? 5개인가? 어떤 게요? E9이? E9. 취업할 수 E9에 있는 아, 직장가 제조, 콘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で、 맞아요. この E9 がですね、製造業と建設業とサービス業と、農業も含まれています。で、あと、漁業も入ったかな。5つぐらいになっています。ですので、ここはですね、日本の、研修生制度とは違って、労働者として扱われるので、賃金などは全く同じになります。E9 경우에는 노동자로 그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을 받으면서 노동자를 국가가 알선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지위, 노동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雇用許可制というのはですね、当該の国、アジア、東南アジアで16か7の国と韓国がお互いに覚書を交わ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労働基準法を守るという条件で、労働者としての権利、地位を法的に保障するということで、韓国に来て働くという制度になります。ですから、日本の研修生制度とはまた全然違う制度になる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나도 5월 말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네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같은 월급이었습니다. 僕もですね、5月まで実は現場で働いていて、ネパールの人がいました。全く同じ条件で働いていました。 하지만 직장 상사는 좀 문제가 있네요, 역시. 차별적인 태도가 좀. 네, 맞아요. ただ職場の管理者はですね、やはり外国人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差別的な対応をとっていました。それは別に話します。はい、では、今日最後まで
2人ほどですね、質問していただ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ので、せっかくなので、石橋さん、最初に。どうです？質問ありますか？感想でもいいし。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 질문해도 돼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확인했네. 네, 민아 씨, どうぞ. 네, 계속. 친구 주영입니다. 친구분, 네. 네 질문해도 되는 거죠? 하세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난민 인정했던 국가 1위가 제가 브라질로 봤거든요. 그 다음이 사우디고. 아,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주변 국가들이 이제 뭐 약소국이다 보니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들긴 하는데 그 관련해서 그럼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 어떤 식으로 난민법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반대로 19위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럼 네. 어떤 식으로 난민법을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타나카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가 다른 나라의 난민법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협약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국제 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난민법들이 많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의 규정은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법 해석의 수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ですね、法律すべては見ていませんが、基本的にはいわゆる難民条約があ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に基づいて各国法律を作っているので、それほど法の違いというのは国ごとにはないそうです。ただ、それをどのように運用するのかというところで、違いが出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で、今、パギネさんの友達が質問したのは、ブラジルが1位예요。 제가 다시 한번 ね、ブラジルが1位ですもんですよね。で、非常に意外なというのを感じたので、 이건데 うん。 보시면 퍼센티지가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브라질이 67%, すごい。 사우디가 60%라고 해가지고 ブラジルが 67%、サウジアラビアが 60%。 네. すごいな。 저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ブラジル誰かいるかな、知り合い。 그리고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일본이 19위인데 일본의 난민법은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건지. 저도 잘 한국에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몰라요. 그렇군요. 모치즈키さんわかります？日本の難民を。そんなに詳しくはないです。すいません。なんで、石橋さんわかります？日本がなぜこれだけひどいのか。すみません、ミュート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私も少ししか触れてないんですけれど、日本がなんでそんなに難民認定が低いのかという質問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はい。多分ほとんど韓国と同じ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私が専門家の方に質問したところ、日本は難民に対する理解をしっかりしていないとおっしゃってて、例えば難民申請をしたい人の中には、なんかある国では反社会的な団体に入っているから、なんか命が脅かされているから日本に逃げてきたっていう可能性が多いのに、日本で難民申請をしてほしいならその証拠としてなんか自分がそうやってなんか危険だっていう証拠を持ってないといけ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それってなんか難民の方からしたらほぼ無理じゃないですか。だってなんか自分が本当にそういうなんていうか、自分が本当にそういう危険な反社会的な団体に入っていたなら、なんか多分そういうのに入っているっていうなんか証拠というものは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絶対他の団体のメンバーからメールとか手紙をもらったりす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
でもそういうの持ってて、もし国の中で逃げていたら捕まって処刑されるって可能性もあるから、そういうものをなんかなんだっけ、捨てたり燃やしたりして証拠をなくしてるのに、日本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ういう証拠がなければ難民認定できないよって言ってるから、なんかまず日本は難民に対するなんか認識が間違っているから、すごい認定が低いとおっしゃってました、その方は。이즈베스랑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사회 자체가 난민에 대한 개념이 이해도가 낮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정할 때 그 본인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증거 갖고 있으면 혹시 잡히면 그가 범죄가 반정부에 활동했다는 그런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동했던 거에 관련되는 자료를 다 없애고 버리고 일본에 출국할 때가 많으니까. 난민 그 정치적인 이유 경우에는 진짜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한국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입증의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다 신청자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 이제 저도 난민 관련 사건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언어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어를 100% 할 줄 아는 상황이 아닌데 제 언어가 아닌 말로 뭔가 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통역이나 번역에 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장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경우가 많죠. あともう一つはですね、韓国も同じように、本人が、例えば政治的に迫害され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方法ってのは非常に難し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あともう一つはね、やっぱり言語の問題があります。当該イエジ弁護士もですね、本当に完全にその当該の人の主張というのを理解、あるいは伝え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言葉の壁があ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に対してどこかが公的に支援をするとか、通訳を置くとか、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ないので、全部自分たちの自腹でやってるわけで、やっぱりその辺の限界問題もあるそうです。ということです。はい。はい、他にありますか？はい、望月さん。はい。ですね、先ほどの、日本とか韓国の、数字っていうのは、受け入れのパーセントだったようですよね。で、今ちょっと、この国連関係のサイトなんかを見てみますと、最大受け入れ国、数が一番多いのはトルコで360万ですね。で、イラン340万。で、コロンビア250万。ドイツ210万。パキスタン170万というふうに。だから、あれは受け入れのパーセントなので、なんか、どこでした？ブラジルとかなんか高くなってましたけど、実際の数では、やはり、地理的に、シリアとかですね、近いトルコが一番多くなってますね。はい、ちょっとこれ今チャットで送りますが、まあ、そういうのはすぐ出てきますね。ありがとう。아까 그 난민 퍼센트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수로 체크하면 터키가 가장 많고 360만 명. 네, 그리고 이란 340만 명. 지금 차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240만 명, 독일은 210만 명, 파키스탄 170만 명.
근데 제 생각에는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난민의 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통계에 따라서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를 합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정받은 사람만 통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で、この数字はですね、国によっては難民申請者も含めて数字を発表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そうなんです。で、あと国によっては難民認定者だけのところもあるので、ちょっと具体的な人数についてはちょっと気をつけ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まあ、どちらにしても、でもトルコとかね、イランというのは、ドイツも、まあ、多いというのは分かりますね。地理トル的な問コはとにか題。くやっぱり地理的に中東とアジアの間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多いっていう話はよく聞きますよね。 터키는 역시 그 아시아하고 중동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난민 자체가 많다는 게 좀 이해는 가네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이랑 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쟁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이나 아니면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자기 지역에 재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살 곳을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도망을 친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어떤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진짜 있겠네요. 근데 最近はですね、政治的あるいは戦争による難民以外にですね、気候変動によってその地域に住めなくなったというケースの難民もいるそうです。例えば、ものすごい洪水だとか、あるいは天候が悪化によって農耕自体がもうできなくなっちゃうような. 요즘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네요. 그 농지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네, 기후 그런 변화. 경우도 많고 사실 뭐 우크라이나, 뭐 시리아, 뭐 수단 이렇게 곳곳에 분쟁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온 사람들을 우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난민법상으로는 박해 사유가 되게 자기 개인한테 일어난 일이어야 되지 그 국가 전체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난민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あともう一つ問題になったのは、例えば、ウクライナとか、そういう戦争地域ですよね。戦争地帯で逃げてきた人たち。で、そういう人たちも僕たちは難民と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けど、国際的にはこれはですね、いわゆる国全体でできた問題なので、個人の理由ではないので、難民とは認定しないそうなんです。難民。なんかそこもなんか、だからそういう人たちはいわゆる人道的な、先ほどあった人道的な滞在者というふうにして分類して考えるそうなんです。그것도 많고 좀,なんか복잡하다. 네, 어려워요. はい、ということで、もう、予定の時間を過ぎてしまったので、この辺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で、結局ですね、この入管の問題、難民の問題、人権の問題なんですが、日本と韓国で2つの国に絞って言えば、やはりこういった入管制度とかも、昔の日本の植民地支配の、名残というか匂いを僕はやっぱ感じてしまうんですよね。やはりそこをですね、もう一回ちょっと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역시 그 난민 문제 그리고 출입 관리에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한전에서 말하자면 역시 일본의 일제시대 때 그 장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어떻게 한국 지배
조선을 지배하고 그것이 아직은 뭐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やはり植民地時代日本がどのように朝鮮半島を支配し、それがまだ今でも残っ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こうなんていうかな雰囲気、匂いというのを感じました。その辺についてはまたね、ちょっと何か方法を考えて勉強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해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では来週はですね、7月の20日木曜日7時にやりますので、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다음 주는 목요일날입니다.福島오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皆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石橋さん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じゃあ失礼します。また後で動画を送りますね。はい、これで今日は終わりです。よいしょ。